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폼랩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폼랩의 제품 기술 팀장 김민서라고 합니다. 네, 오늘 웨비나는 폼랩에서 가능한 실리콘 3D 프린팅 그리고 세라믹 3D 프린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웨비나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 줌의 Q&A 창을 이용해 주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남기시면 저희가 나중에 확인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반드시 Q&A 창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실리콘 3D 프린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폼랩에서 새롭게 출시한 재료, 실리콘 재료인데요. 이 실리콘 3D 프린팅이 현재 마켓에서는 굉장히 특수한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 3D 프린팅 기술이 가능한 회사들이 많지 않고 거의 저희 폼랩이 거의 전무한 처음으로 출시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실리콘 소재를 설명드리기 앞서서 저희 폼랩의 제품군과 폼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폼랩은 3D 프린팅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하는 기업입니다. 3D 프린터에 들어가는 하드웨어, 3D 프린터, 그리고 각종 액세서리 이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3D 프린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다 같이 개발을 하고 있고 또 3D 프린팅에 사용되는 모든 소재들을 저희가 다 직접 설계하고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거는 강경화성 수지 조형 방식이라고 해서 SLA라고 하는 방식의 3D 프린팅 기술입니다. 이 SLA 방식 같은 경우에는 레진을 이용해가지고 레진을 경화시켜서 3차원의 물체를 만드는 방식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선택적 레이저 소결 방식은 파우더를 이용해가지고 3차원의 물체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오늘 이제 웨비나에서 다룰 실리콘과 알루미나 또는 세라믹 이 종류의 재료들은 다 이 SLA 왼쪽에 있는 광경화성 수지 조형 방식의 3D 프린팅 기술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SLA 제품군을 보시면 저희가 프린터뿐만 있는 게 아니라 프린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프린팅에 필요한 뭐 세척기라든지 경화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스크탑 사이즈부터 굉장히 큰 라지 포맷의 사이즈까지 다양한 사이즈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 생산화를 목적으로 하시는 그런 고객분들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도록 홈 오토라는 것들을 저희가 또 개발을 해서 24시간 또 연중 무휴 계속해서 3D 프린팅을 작업자 없이 자동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저희가 갖춰져 있습니다. 이 SLA 군에서 출력 가능한 재료들은 저희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거의 30개 이상, 거의 이제 한 40개 정도 되는 다양한 종류의 레진이 있고요. 이 새로운 종류의 재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의 분기에 한 번씩, 분기에 최소 하나 이상씩 새로운 재료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새로운 재료를 계속해서 개발할 수 있고 출시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 내부적으로 이 재료를 개발하는 팀이 따로 있고 매테리얼 팀이 따로 있고 또 이 재료를 저희가 직접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재료를 생산을 할 수가 있고 또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뭐 일반 용도 레진이라던가 아니면 엔지니어링 레진들 굉장히 터프하고 좀 강한 플라스틱 그런 종류의 레진들도 있고 굉장히 또 유연하고 탄성력이 있는 그런 레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치과용이라든가 의료용 이런 쪽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레진들이 많이 있고요. 오늘은 이제 실리콘 레진과 그다음에 알루미나 4N이라고 해서 세라믹 레진 요 두 종류의 레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실리콘 40A 레진인데요. 굉장히 이제 경제적이고 사용이 편리한 100% 실리콘 3D 프린팅 레진입니다. 저희가 이제 100% 실리콘이라고 강조를 드리는 것은 기존에 이제 3D 프린팅으로 가능했던 그런 재료들을 보면은 실리콘 라이크라고 해가지고 실리콘과 유사한 그런 느낌을 주는 재료가 시장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00% 100% 실리콘인 재료만
3D 프린팅한 그런 재료들은 시장에 많이 없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특허 출원 중인 이 퓨어 실리콘 테크놀로지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100% 순 실리콘이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플렉서블한 실리콘을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실리콘은 이제 저희 폼3 플러스 또는 폼3B 플러스 이 데스크탑 사이즈의 3D 프린터, SLA 3D 프린터에서 출력이 가능하고요. 저희 폼랩의 회사 모토는 누구나 손쉽게 3D 프린팅을 할 수 있는 거를 회사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정말 손쉽게 출력이 가능하고 그리고 출력 이후에 뭐 세척이라던가 경화 이런 과정까지 굉장히 손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리콘 뒤에 40A라는 숫자가 붙는데, 이 40A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40A라는 거는 쇼어 경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도라는 거는 이제 물질의 소프트한 정도, 부드러운 정도를 나타내는 이제 물성치인데요. 쇼어 A, 쇼어 D 해서, 어, 물성을 나타내는 두 가지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쇼 A의 기준으로 봤을 때 40A 정도 되면은 소프트한 부드러운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지우개가 쇼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우개보다 되게 더 말랑말랑한 부드러운 그런 실리콘 소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고무밴드가 한 25A 정도 되네요. 그래서 고무밴드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지만 지우개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그런 정도의 경도를 가진 그런 정도의 부드러움을 가진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부드럽고 이렇게 유연한 그런 재료가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00%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재료이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어, 제품 개발 과정에서 초기의 컨셉을 증명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이제 프로토타입으로 출력해보는 경우, 그런 경우에 또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최종 사용 파트로도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종 파트로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유연한 지그나 고정부들, 또 아니면은 유연성을 갖춰야 되는 그런 부품들을 이제 실리콘 40A를 이용하셔가지고 출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3D 프린팅을 이용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기존에 이제 뭐 플라스틱 사출 성형 몰드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기존 그 전통적인 공정 방식으로 만들 경우에는 이제 비용이 굉장히 비싼 반면에 이렇게 3D 프린팅으로 출력을 하시면은 내가 필요한 수량만큼 딱 한두 개씩 이렇게 출력할 수 있다는 게 이 3D 프린팅 하는 거에 또 가장 큰 장점이니까요. 이런 실리콘을 출력할 때도 또는 실리콘 제품이 필요할 때도 그렇게 뭐 몰드를 깎아서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 제작 공정 방식을 따라가서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이런 것들을 다 스킵을 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또 원하는 수량만큼 출력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실리콘 40A로 출력 가능한 제품들을 몇 가지 보면요. 뭐 대표적으로 뭐 실이라던가 게스켓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각종 기계 부품에 들어가는 뭐 커넥터들이나 아니면 댐프너 같은 것들을 이제 출력 가능할 수 있고요. 또 이 실리콘 40A는 피부에 닿아도 안전한 물질이기 때문에 뭐 메디컬 디바이스라던가 아니면은 그 환자의 그 맞는 환자의 환자의 뭐 병변 부위라던가 아니면은 어, 우족 이런 부분에 이렇게 맞을 수 있는 그런 실리콘들로 출력할 수가 있다는 또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뭐 각종 웨어러블 장비들 요새 이제 뭐 애플 워치라던가 뭐 갤럭시 워치 같이 이렇게 착용해야 되는 그런 제품들의 시계줄이라던가 아니면 각종 핸들, 그리퍼 이런 것들에도 사용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뭐 마스킹 툴이라던가 아니면 소프트 몰드 이런 형태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NYU에 있는 이공과대학교의 교수님이 이제 저희 재료에 이제 베타 테스터로 참여를 해 주셨었는데요.
기존에 이제 그런 고품질 실리콘 액추에이터를 주조해서 만드는 데는 굉장히 이제 많은 시간과 또 많은 교육이 들어갔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실리콘 40A, 폼레벨 실리콘 40A를 사용하니까 그런 과정들을 다 스킵을 할 수 있었고 어, 품질도 이제 굉장히 좋은 그런 제품을 빨리 신속하게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았다고 어, 저희 쪽에다가 얘기를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보신 그런 사례 말고도 이렇게 뭐 각종 의수라던가 의족 또는 각종 가스킷, 실 이런 것들에 사용될 수 있고 웨어러블 장비들 그리고 이제 저희 고객 중에 한 분은 이제 그 수영 고글에 사용되는 것들을 실리콘 40A를 이용해가지고 프로토타입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사용 중인 고객분들의 사례를 하나씩 조금 보여드리면요. 여기는 이제 HGM 오토모티브라는 회사이고요. 여기는 이제 캐나다에 있는 이제 각종 뭐 전기차라든가 하이브리드 차 또는 내연기관 엔진 차량용 자동차의 전자 제어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어, 여기서 이제 주로 판매하는 거는 이제 자동 변속기 제어 시스템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품을 쉽게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을 실제로 자기네들 직접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직접 생산해야 되는데 그거를 또 대량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생산을 하기 때문에 몰드를 깎아서 만들거나 아니면은 외주를 줘서 만드는 방식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런데 이제 3D 프린팅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필요한 부품을 그때그때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면은 굉장히 많이 비용 절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오른쪽 사진에 보이는 게 이제 커넥터 부품인데요. 수급이 이제 어려운 부속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커넥터에 딱 맞는, 어, 커넥터 그 종류랑 사이즈가 딱 맞는 그런 부품들을 구하기가 어렵고, 연간 한 100개에서 1000개 정도밖에 생산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몰드를 깎아서 만들거나 아니면 뭐 사출 성형 몰드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보시는 것처럼 이 커넥터의 구조 자체도 굉장히 기하학적으로 이제 복잡한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드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릴 거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커넥터 부분에서 이 케이블이랑 이 커넥터 사이에 를 연결해주는 이 까만 부분을 지금 실리콘을 이용해가지고 출력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빌드 플랫폼 안에 이제 까만색으로 된 이 커넥터 안에 들어가는 실리콘 부품이 한 25개 정도가 한꺼번에 이렇게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 들어가는 이렇게 실리콘 부품 같은 경우에는 형상 자체가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서포트 구조 없이도 이렇게 그냥 빌드 플랫폼 위에 바로 출력을 걸어서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이 끝난 다음에 이걸 제거를 해서 세척한 다음에 경화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실제 출력물이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실리콘으로 된 출력물이 지금 현장에서 테스트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뭐 커넥터 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실리콘 40A로 출력을 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회사는 이제 도먼 프로덕트라는 회사입니다. 이제 도먼 프로덕트 회사는 자동차 차량이 이제 고장났을 때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런 회사인데요. 각종 이제 자동차의 부품이라던가 이제 수류 부품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제 1918년에 설립이 되어 있고 굉장히 오래된 회사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각종 부품과 뭐 부속품들을 수천 개 이상 출시를 하고 있고요. 카탈로그에는 어, 거의 10만 개 이상의, 10만 종 이상의 굉장히 다양한 수리 부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현재 이제
SLA 프린터를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요. FDM 프린터도 한 7대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는 이제 흡기 매니폴드에 들어가는 게스킷을 저희 폼랩의 실리콘 40A 재료를 이용해가지고 출력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 게스킷이 지금 현재 도먼 프로덕트사에서 출력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요 보시는 것처럼 이 게스킷을 이제 뭐 맞춤형 다이를 이용해가지고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뭐 소프트 툴링 같은 기존 방식대로 이제 제작을 해 왔었었는데 사실 어, 대량 생산을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적은 적은 수량을 그런 뭐 맞춤형 다이라던가 아니면 소프트 툴링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제작하는 것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리고 또 직접 내부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다가 이제 외주를 주기 때문에 또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폼랩의 실리콘 40A를 이용하고부터는 이제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어, 출력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바로바로 생산한 다음에 바로바로 제품을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맞춤형으로 게스킷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게스킷을 여러 개를 3D 프린팅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게스킷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계 부품 사이에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뭐 압력이라던가 또는 각종 뭐 오일 그리고 또 열 이런 것들의 또 저항성을 가져야 될 텐데요. 실리콘 재료 같은 경우에 화학적 반응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오일이라던가 뭐 기름 이런 것들을 같이 잘 사용될 수가 있고요. 제품의 그런 변형이나 이런 것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압력이나 또 열 이런 것도 잘 버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400기 이상의 게스킷을 이미 3D 프린팅을 사용해서 출력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게스킷을 3D 프린팅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444-04 그리고 444-07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같은 게스킷이긴 하지만 사이즈별로 또 다른 게스킷들을 또 뽑아야 되고 또 다양한 모양의 또 게스킷들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야 될 경우에는 3D 프린팅이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소재 물성을 조금 보여드리면요. 일단은 쇼어 경도는 40A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었고, 반발 탄성이 한 3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잡고 느려뜨려도 원상태로 손쉽게 돌아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덕분에 뭐 게스킷이라든가 뭐 크로밋, 커넥터 이런 것들에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열 강도는 12kN per 미터, 그 다음에 파단 신율이 230%입니다. 그 다음에 로스 플렉스 테스트를 저희가 했을 때 50만 사이클 이상을 버텼었던 재료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사진에 보이는 게 이제 테스트하는 사진인데요. 이렇게 재료를 50만 번 이상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재료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테스트를 해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50만 번 이상 저희가 구부렸다 폈다 했을 때도 저희 재료가 충분히 잘 버틸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온도 면에서 봤을 때는 마이너스 영하 25도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영상으로는 125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온에서 사용 가능하고 또 고온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화학적으로 이제 비활성인 재료이기 때문에 지금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뭐 각종 뭐 오일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게스킷 실 안에 들어가는 기계 부품 안에 들어가도 이 화학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고 원형 그 상태로 다 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생체 적합성 피부 접촉 테스트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테스트가 나오면은 저희가 또 공유를 드릴 예정이고요. ISO 10993-1 기준에 맞춰서 현재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실리콘 40A를 이용해가지고 3D 프린팅을 하시면
리드 타임을 훨씬 줄이실 수가 있겠죠. 리드 타임을 기존에 뭐 아웃소싱을 주던 거에서 어, 내 회사에서 또는 내 오피스에서 어, 출력을 할 수 있으니까 리드 타임을 3주에서 4주 걸리던 것을 뭐 2일로 단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HGM 앞서 맨 처음에 보셨던 어, 사례이고요. 그래서 비용도 거의 10,000불 이상에서 100불에서 200불 정도로 많이 줄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뭐 인건비 절감도 있고 리드타임 단축, 그 다음에 까다로운 형상도 제작이 가능하니까요. 기존에 몰드를 깎아가지고 만들기 어려웠던 그런 형상들도 3D 프린팅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먼 프로덕트사를 보면은 기존에 이제 리드 타임이 2주 걸리던 것을 이제 실리콘 40A 레진을 이용해가지고 출력을 하시면 한 3시간이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용도 250불에서 출력하는데 12불로 거의 엄청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피니스라는 수영 곡을 제조 회사인데요. 여기도 이제 기존에 우레탄 주조 방식을 이용하면 2주에서 3주 걸리던 것이 실리콘 40A를 이용하면은 8시간 만에 동일한 제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스킷 2개당 1,200불 정도 하던 것이 이제 게스킷 1개당 10불로 이렇게 굉장히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식으로 출력을 하는지 좀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실리콘 40A에 대한 제품 사양을 조금 설명드리면요. 일단은 이 레진은 폼3 플러스 또는 폼3B, 폼3B 플러스에서 출력이 가능하고요. 폼랩의 데스크탑 3D 프린터, SLA 데스크탑 3D 프린터에서 출력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100마이크로미터로 적층 두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진의 유통기한은 2년 정도이고,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가격은 이제 미국 가격이기 때문에 한국 가격은 저희 쪽에다가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워크플로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은 3D 프린팅 다 동일하게 일단은 CAD 파일을 준비를 하셔야겠죠. 3D 파일을 준비를 하신 다음에 저희 프리폼 소프트웨어라고 있습니다. 3D 프린팅에 필요한 슬라이싱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요. 이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저희가 다 직접 개발하고 다 무료로 저희가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혹시 이제 프리폼 소프트웨어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폼랩 프리폼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글에다가 검색을 하시면은 다운받으셔서 지금 현재 갖고 계신 3D 파일을 업로드 하셔서 직접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D 파일이 다 준비가 되셨으면은 이제 프리폼 소프트웨어 또는 저희 폼랩의 슬라이싱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셔가지고 3D 프린터에다가 파일을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로드가 끝나면은 이제 3D 프린터에서 프린팅이 다 자동적으로 다 이루어지고요. 프린팅이 끝난 다음에는 이거를 세척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세척기도 다 따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출력이 끝난 다음에 그냥 빌드 플랫폼 그대로 가져오셔서 그냥 세척기에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세척이 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세척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남아있는 용액들을 다 이제 건조를 시키시고 파트를 이제 분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빌드 플랫폼에서 파트를 분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SLA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서포트라는 것이 생깁니다. 뭐 FDM 방식도 마찬가지지만 출력물을 형태를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서포트라는 구조가 따로 생기게 되고요. 이 서포트를 제거를 하신 다음에 경화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경화를 하고 나시면은 이제 기존에 원하던 딱 물성치에 맞는 실리콘 출력물을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척하고 이제 경화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왼쪽에 보이는 건 이제 저희 세척기인데요. 세척은 어떤 용액에서 하게 되냐면 IPA 용액과 N-뷰틸 아세테이트라는 용액을 혼합해가지고 20분간 세척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대1 비율로 IPA와 N-뷰틸 아세테이트 용액을 혼합을 하셔가지고
20분 동안 이제 실리콘 출력물을 세척을 하시고 세척이 끝난 다음에는 파트를 60분 정도 건조를 시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화하실 때는 이 실리콘 자체가 조금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 냄새를 조금 없애기 위해서 유리 비커에다가 물을 담근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페브리즈를 조금 뿌려주시면은 이 페브리즈의 향이 실리콘의 그 조금 냄새를 없애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리 비커에다가 페브리즈를 뿌리신 다음에 출력물을 그 안에 물 안에 완전히 담그신 다음에 경화기에다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실리콘 출력물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60도에서 45분 정도 후경화 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가 저희 폼랩 실리콘 40A 레진이었고요. 다음은 이제 알루미나 4N 레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루미나 4N 레진도 저희가 이제 실리콘 40A 레진과 같이 이제 새롭게 출시한 재료 중에 하나인데요. 세라믹 레진이고 3D 프린팅 가능한 세라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 세라믹은 굉장히 강한, 굉장히 고온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세라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유리보다 더 강한 재료입니다. 그래서 강도가 굉장히 높고 또 1500도 이상의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한 그런 세라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화학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한 재료이고요. 세라믹이 무엇일까요?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먼저 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세라믹이 무엇이냐면 무기 비금속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금속이 아닌 화합물로서 무기물인 이제 화합물이죠. 그래서 여기 세라믹에는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 뭐 많이 있습니다. 뭐 알루미나도 있고 뭐 지르코니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세라믹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출시한 알루미나 4N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나라고 해서 여기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알루미늄과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세라믹 레진, 세라믹 종류 중 하나입니다. 어,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뭐 굉장히 다른 다양한 종류의 뭐 세라믹 종류가 있지만 저희가 이번에 출시하는 거는 알루미나라고 하는 알루미나 옥사이드 라고도 불리는 재료가 저희가 출시하는 재료이고요. 굉장히 고온에서 버틸 수 있는 그런 재료입니다. 그러면 이제 폼랩 알루미나 4N으로 무엇을 할 수 있냐를 이제 좀 보여드리면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뭐 이제 돌을 가는 버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블라스팅에 사용된 샌드 블라스팅 같이 고압 환경에서 사용하는 그런 노즐 또는 이제 힙싱크 아니면은 어, 이렇게 화학 물질을 섞는 그런 교반기에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화학적으로도 굉장히 내화학성을 가지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될 수가 있고 또 고온의 환경에서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가마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어, 공업 환경에서 사용되는 굉장히 고온의 장비의 부품에 사용될 수도 있겠죠. 이 3D 프린팅, 세라믹 3D 프린팅은 아까 뭐 실리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출력 가능한 세라믹이 출력 가능한 기술이 많이 있진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리토즈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리토즈라는 회사 말고도 뭐 3D 세람이라든가 AD 마텍, 뭐 테톤 3D 뭐 이런 다른 회사들이 있긴 하지만 어, 일단은 리토즈가 제가 알기로는 제일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3D, 세라믹 3D 프린팅 장비를 하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리토즈 장비의 가격을 보시면은 비용이 굉장히 비싼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레진의 비용도, 세라믹 레진의 비용도 굉장히 고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라믹 3D 프린팅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일단은 공정 자체는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일단은 3D 프린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척을 해야 되고 세척이 끝난 다음에 디바인딩이라는 과정과 그 다음에 소결이라는 과정을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디바인딩 과정이 무엇이냐? 일단은 이 세라믹 3D 프린팅에 들어가는 레진은 이제 세라믹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폴리머가 같이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팅이 원활히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잘 도와주는 폴리머들이 있고 이 프린팅이 끝난 다음에 세척 과정을 거쳐서 그다음에 디바인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원래 그 재료 안에 들어있던 폴리머들을 녹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바인딩을 통해서 폴리머들이 다 제거가 되었으면은 이제 소결할 때는 이제 폴리머가 없는 순 이제 세라믹만 남아 있겠죠. 그래서 순 세라믹을 이제 이제 굽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라믹 3D 프린팅 공정 자체는 뭐 다른 회사들도 거의 다 비슷하지만 이제 장비 비용이라던가 레진 비용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폼랩은 굉장히 저렴한 장비 비용으로 그리고 또 저렴한 레진 비용으로 이제 동일한 퀄리티의 세라믹 출력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세라믹 레진은 저희가 처음이 아닌데요. 예전에 이제 세라믹 V1이라는 레진을 저희가 출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폼3 플러스라는 3D 프린터를 사용하고 있지만 예전에 폼2, 이전 모델은 폼2를 사용할 때는 저희가 세라믹 V1 레진을 출시를 해서 출력할 수 있었었는데 지금 폼3 플러스에서는 이 현재 세라믹 V1이라는 레진이 출력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재도 다릅니다. 여기는 이제 세라믹 소재이긴 하지만 이제 실리카라는 세라믹 소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미술 작품이라던가 뭐 주얼리, 취미 공작 이런 용도로 이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출시를 했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알루미나 4N이라고 해서 출시하는 이 재료 같은 경우에는 내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알루미나 재료이고요. 그리고 공학용이라던가 또는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재료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루미나 4N, 폼랩의 알루미나 4N을 이용하셔가지고 출력하시면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세라믹 출력물을 어,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세라믹 3D 프린팅 자체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합니다. 아무래도 그 디바인딩 과정이라던가 그 다음에 소결 과정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 일주일 이상 정도 시간을 보셔야 되는 반면에 이거를 이제 아웃소싱을 하신다고 하시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겠죠. 적게는 뭐 15일 또는 뭐 많게는 뭐 몇 개월씩 걸리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뭐 주입 성형이라든가 압축 성형, 사출 성형 이런 방식들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반면에 이제 폼랩의 알루미늄 4N 레진을 이용하셔가지고 3D 프린팅을 하시면 이제 뭐 일주일, 길면은 2주 이내로 원하는 세라믹 출력물을 이제 얻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이제 경제적이고 신속한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설계가 가능한데요. 기존의 뭐 압출 성형이라던가 사출 성형 같은 경우에는 뭐 정교한 내부 채널 또는 격자 구조 또는 복잡한 형상 이런 것들은 제작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3D 프린팅을 사용하시면 이게 적층 구조다 보니까 이런 복잡한 구조도 손쉽게 출력이 가능하죠. 그다음에 이제 물성치를 조금 보시면 순도가 99.99%고요. 이 알루미나 4N 뒤에 있는 4N이 49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순도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순도가 99점 때문에 9가 4개 들어가 있죠. 그래서 49이라고 해서 알루미나 4N 이렇게 이름이 붙었고요. 상대 밀도는 뭐 98.6%, 그다음에 역률 또는 인장 계수라고 하는 값을 보시면 380기가파스칼입니다. 그리고 최고 사용 온도는 1500도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강도가 높은 그리고 또 굉장히 고온에서 버틸 수 있는 세라믹 재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공법으로 알루미나를 제작을 하셔도 거의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제조 또는 항공 우주 방위 산업 또는 화학 이런 산업에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종 공구라던가 아니면은 기능성 엔지니어링 프로토타입 등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베타 장치, 검증 시험용, 그리고 또 화학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는 재료다 보니까 이런 화학 용품 또는 화학 도구에 또 사용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학술 연구라던가 소재 개발하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파운드리나 뭐 텍스타일 이런 다양한 산업에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워크플로우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앞서 이제 보여드렸던 실리콘 40A 재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SLA 3D 프린팅 방식과 워크플로우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파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출력하시고 저희 폼 워시라는 세척기에서 세척하시고 그 다음에 경화하시면 됐었는데 이 실리콘 이 세라믹 알루미나 4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력하는 방법이 또는 어, 이제 워크플로우가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이제 캐드 준비 단계에서부터 약간 다릅니다. 일단은 이 파트가 디바인딩 과정과 소결 과정을 거치면서 수축을 하기 때문에 이 수축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캐드를 이제 작업을 하실 때 XY 방면으로는 21.8% 키워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Z 방면으로는 26% 키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과정은 거의 이제 다른, 뭐, 리토즈라던가 다른 이제, 세라믹 3D 프린팅은 거의 비슷한 워크플로우를 가진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기술들도 똑같이 이제 파트 확대라는, 캐드 과정에서 뭐, XY 방면이라든지 또는 Z 방면 이렇게 다 파트를 조금 다 키워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트를 확대를 한 다음에 출력을 해야 되겠죠. 출력은 이제 저희 SLA 3D 프린팅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력을 하시면 되고 출력이 끝난 다음에는 IPA 용액에서 세척한 별도의 이제 세라믹 워시 솔루션, 홈랩의 세라믹 워시 솔루션을 이용하셔가지고 세척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척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디바인딩 하기 전에 뭐 서포트 구조라던가 표면을 조금 매끄럽게 만드셔야 되면은 그런 과정들을 미리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디바인딩 과정이랑 소결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강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표면을 이렇게 매끄럽게 하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디바인딩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서포트 구조를 다 제거를 하시고 그다음에 사포질을 하셔야 되면 사포질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트를 한 24시간 정도 건조를 시켜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인딩, 오븐에다가 넣어서 이제 디바인딩, 이제 폴리머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제거하는 과정 자체는 한 4.5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바인딩의 과정이 끝났으면 이제 폴리머들이 다 제거가 되었고, 이제 알루미나, 세라믹 재료만 남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라믹 재료만 남아 있는 거를 소결 오븐에다 따로 넣어서 여기서 이제 굽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도자기 굽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자기를 다 잘 빚은 다음에 이제 도자기를 가마에서 구워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결 과정이 이제 가마에서 굽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래서 아까 방금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거를 여기 이제 어, 스텝별로 하나씩 하나씩 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디바인딩이랑 소결 오븐 이렇게 따로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 폼랩에서 이 디바인딩 오븐이랑 소결에 필요한 신터링 오븐은 저희가 어, 직접 제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이 디바인딩 오븐이나 소결 오븐을 하고 있는 데를 찾으셔가지고 따로 이렇게 구매를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 알루미나 4N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레진의 유통기한이 조금 다른 레진보다 짧은 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국에서 생산한 다음에 바로 직접 보내드립니다. 바로 항공편을 이용해가지고 바로 보내드리고 받으시면은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1도
12도 정도 되는 냉장실에서 보관을 하셔야지 레진이 한 12개월 정도 이제 유통기한이 나오고요. 실온에서 보관하시게 되면은 3개월밖에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앞서 워크플로우 보신 것처럼 이제 저희 폼랩의 기존 SLA 레진 3D 프린팅이랑 이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출력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알루미나 4N을 이제 처음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은 이제 저희 폼랩의 클리어 레진 같이 이제 스탠다드 레진을 한번 이용해가지고 출력을 미리 한번 해보신 다음에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좀 익숙해지신 다음에 알루미나 4N을 출력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세척에 필요한 폼랩의 이제 세라믹 워시 솔루션이 요거 있고요. 그래서 IPA에다가 세척을 하시면은 세척은 가능하지만 오른쪽 이제 상단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표면이 이렇게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세라믹 워시 솔루션 같이 보내드리는 세라믹 워시 솔루션을 사용을 하셔야지 이렇게 매끄러운 표면을 가지는 세라믹 출력물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세라믹 레진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폼랩 SLA 레진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이는 것처럼 거의 한 40개 정도 되는 저희 SLA에서 사용한 레진들이 있고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이제 표준 레진이 있습니다. 이제 스탠다드 레진이라고 해서 그냥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레진들, 뭐 시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레진 같은 그런 재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토타입이라던가 아니면은 컨셉 모델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출력할 수 있는 레진이고 다양한 색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사진에는 클리어만 있지만 뭐 그레이라던가 어, 회색, 그다음에 검은색, 그다음에 흰색, 그리고 여기 보이는 투명색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종류의 색상이 있고요. 또 컬러 키트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색상을 입힐 수 있는 색상 키트도 또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리지드 10K 레진이라고 해서 이제 엔지니어링 레진 중에 속하는 소재 중에 하나인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플라스틱 사출 성형 몰드로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리지드 10K 레진 자체가 굉장히 강도가 높고 또 고온에 버틸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강도가 이제 레진 중에서 강도가 강한 것이지 이제 오늘 보여드렸던 알루미나 4N과 강도를 비교하면은 훨씬 약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알루미나 4N을 출시하기 이전에는 이 리지드 10K가 강도가 가장 높은 재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잘 휘어지지 않고 또 튼튼하고 또 온도, 고온에서 저항할 수 있는 또 이 리지드 10K도 또 화학 물질이랑 또 잘 반응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토타입 그리고 또 이런 사출 성형 몰드 그리고 또 굉장히 강한 튼튼한 그런 부품들을 만들어야 될 때는 이렇게 리지드 10K를 또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ABS랑 유사한 재료를 찾으시는 고객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ABS라던가 PP 이런 그런 재료들을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ABS랑 동일한 재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플라스틱이 두 개의 카테고리로 되어 있거든요. ABS 같이 이제 서브 플라스틱, 열 가소성 플라스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레진 열 경화성 플라스틱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있는데 이제 열 가소성 플라스틱 중에 하나인 이 ABS랑 가장 유사한 물성치를 가지는 게 이제 레진 중에서는 저희 터프 2000 레진이 굉장히 유사한 물성치를 가집니다. 그래서 ABS처럼 강성이 좀 있고 잘 쉽게 부러지지 않는 그런 연성의 그런 재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레진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하이템프 레진이라고 해서 열 변형 온도가 238도까지 버틸 수 있는 이런 재료, 이런 레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불이 닿아도 형태가 변형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고온의 환경에서 사용되는 그런 출력물이라면 또 이렇게 하이템프 레진을 이용해가지고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웨비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